그러면 요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해버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정책의총을 가지고 내란 전담 특별부 관련해서 의견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제거한 안이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주요하게 봐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럼 판사 추천위원회, 그러니까 판사도 아니고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대한 추천 권한을 누가 갖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그냥 사법부 내부에 준다라는 걸로 정리가 된 거. 일단 요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거는 완전히 그 논의가 원점으로 가버리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도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지금 사실 내란 재판부와 관련돼 가지고는 시기의 문제 너무 늦었었거든요. 네. 내란 재판부는 원래 필요했는데 이 시기가 늦은 게 그러면 왜 늦었냐를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거기에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작에 논의됐어야 될 특검법, 진작에 그 진행됐어야 할 내란 재판법이 늦은 상태에서 그래도 내란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인식은 지금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내란 재판부를 도입하기 위해서 아니 여기는 저는 좀 제재를 가하고 싶은데 네. 뭐랄까 좀 스톱을 걸고 싶은 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가 어떻게 재판을 해나갈 것이냐. 네네. 여기에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시작이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지기현 판사라든지.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에서 또 판사를 갖다 꽂는다. 이러면 이거 말짱꽝 아니냐는 거죠. 그냥 이름만 전담 재판부고 그러니까 제가 이 지기현 재판부가 또 얘기하면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하면 또 막 그 좀 막 비판이 많아가지고 고민이 되지만 제가 얘기를 하면 요새 유튜브에 댓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쫄긴 쫄더라고. 상처받아요. 예. 근데 일단 너무 실기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타이밍을. 그렇습니다. 그 특검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6월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특별검사들을 전부 출격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만 했어도 돼요. 특검을 할 때 특판을 같이 했어요. 세트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하면 특별재판부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뭐 위헌이니 뭐 법원이 반대한다,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 대통령 당선돼서 국정운영해야 되는데 중도 민심이 흔들리면 어떡하냐, 끊임없이 정무 판단을 하다가 실기한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상황이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내부의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래도 잘 할 거라고 기대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 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하려고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파기환송이라는 결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 사람은 위험하다. 그때부터 원포인트로 조희대 지귀현 탄핵 얘기가 나왔어요. 네. 지금 사실 우리가 굉장히 우회해서 도른 겁니다. 민주당이 갑자기 이제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로 바꾸겠다,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 그다음에 이제 재판소원을 도입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굉장히 큰 법원 개혁 이슈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어디로 가는지 지금 사실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란 특검에서 수사한 것을 내란 재판부에서 명확하게 사실 진실 규명을 하고 그에 합당한 형량을 내리고 이거를 빠르게 종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규현 판사는 저렇게 하세월로 미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와서 또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건지 종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종합하면 좀 미안하지만 조희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저 김정환 변호사 말씀 중에 제가 패널 말 잘랐다고 지금 댓글에서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재를 한번 제재를 한번. 마지막 얘기까지 좀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지금이라도 다행스럽다. 그렇죠. 그리고 그 판사 이제 그 어차피 그 판사를 많아요? 추천하는 추천위원을 뽑는 건데 지금 현재 있는 어떤 판사 회의라든지 그런 조직들이 있을 때 그 조직들을 무작정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단지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어떤 큰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당 문제라든지 이런 걸 못 믿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진행되는 어떤 추천위원이 추천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다시 국민들이 계속 다 감시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까 국민이 감시한다. 오히려 그런 그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빨리 어떻게든지 빨리 도입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기 김정환 때문에.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비슷하거든요.
저는 또 얘기하면 또 뭐 댓글 자꾸 안 몰락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좀 많이 올라와요. 저는 직위원 재판부가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하지 않을 못한다, 것이다. 절대. 근데 그 얘기가 있어요, 예. 박 변호사님. 이건 나이브한 것 아니냐라는 아니. 지적이 있어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그 직위원 전문가니까 그 친해요.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가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게 병합해서 사건을 빠르게 집중 심리를 하라라고 요구할 때는 안 했어요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와서 병합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년 2월에 법원 인사가 있고 네. 그 전까지 끝내겠다고 말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가 되면 그리로 넘기고 떠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줄행랑. 그러니까 그건 뭐 그까지 다 예상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재판이 선고하고 간다. 이제, 1심. 당연히 선고하고 갈 거고 그 뭐 가든지 안 가든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 우리가 항상 보면 저는 이 내란 국면에서 작년 12월 3일 이후부터 계속 했던 말이 그래도 그나마 법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 온갖 우리 뭐 평론가들도 마찬가지고 예. 국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예전에 예컨대 제가 그 편의점에서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하니까 뭐 바로 또 2심에 가면 고등법원에서 바로 뭐 어떻게 하면 14일 예. 안 지키고 뭐 그런 말씀. 근데 그러면 그건 우리나라는 이제 법치국가 아닌 거예요. 그래 그 기본적인 틀은 저는 안 바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 예상할 수 있는 영역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보학 교수께서 그 그 문제를 얘기를 또 둘러서 했는데 예, 지적을 하셨던 내용이 근데 현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게 지금 가능성 좀 그러니까 낮다고 보고 가능성이 낮은 그 그러니까 가능성들을 직위원이 거다라 그랬었는데. 예 직위원이 시로한 거 그것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러니까 그건 구속 취소 잘못했다고 봐요. 그거 예. 그것 때문에 모든 게 아니, 일어난 거고. 서보 교수님은 파기자판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 대략 시간을 그냥- 그만큼 예. 안 줄 것이다. 대략 예. 대략 제가 말씀드리는 음, 건 제가 누구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음. 너무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그건 오히려 나쁘고 예컨대 직위원이 그럼 그렇게 한다 그러면 또 재판이 끊어질 거예요. 갱신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러니까 순리대로 가면 말이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이 내란이라는 것이 워낙에 큰 사건이고. 아니 네. 그러니까 순리대로 하면 네. 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예규로 비상계엄이 터지었을 때 내란 그 특검이 출범하면 법원 안에서 내란 전담부를 만들고 거기에서 집중 심리를 해서 빠르게 재판을 종결시켜서 이러면 연말 정도에는 1심 선고가 싹 다 나는 그렇게 했더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타이밍을 대법원이 다 그걸 놓쳐버렸으니까. 안 한 거예요. 예. 대법원 그래- 아무것도 안 하죠. 작년 12월 3일날 뭐 대법원 밤에 뭘 했는지 법관들이 뭐 자기들이 뭐 회의가 나왔다 무슨 뭐 그거 뭐 안 거에 대한 했다고 해명도 전혀 특검에서는. 없고 사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완전히 국민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그렇죠. 사람이죠. 예. 지금 이 상황에서 결국은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걸 기대하는 국민들의 의지는 1번은 속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된다. 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공정하게 정의에 맞게끔 네. 진행되는 걸 보고 싶은 것인데 어찌됐건 처음에 법사위에서 나왔던 안들은 뭐 뾰족뾰족하다고 치면 그 뾰족뾰족한 부분들 위헌의 어떤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쳐내다 보니까 뭐 말하자면 12.3 윤석열 이런 이름이 달려있는 법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대한 구성에 대한 요건도 사법부 내부로 줘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서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가자라고 하면 윤석열 측에서는 이거 위헌이다라면서 헌재로 갈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네.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도 그래서 뭐 헌법학자들 취재해보고 하면 그 법사위에서 낸 안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물론 그건- 이제 그건 헌재에 아니에요. 가서 뭐 최종 심판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내용상 위헌이라고 볼 소지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요구하고 재판 중지 상황을 만들어서 하세월로 재판을 늘어뜨리는 상황. 뭐 경우에 따라서 그 속에서 물론 뭐 그 구속 기간이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풀려나는 일은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많이 봤잖아요. 구속 예. 취소 등으로.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보석 등으로 또 막 다 풀려나가지고 거리로 활보하는 거 아니야? 시중에는 실제로 이게 민주당의 전략이
전략이래. 왜냐하면 윤석열이 나와서 반바지 입고 돌아다녀야 그래야 분노한 시민들이 지방선거에 가서 투표한다. 네. 그래서 민주당의 전략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요. 지금 물론 사실은 민주당에서 뭐 말도 안 되는 법이- 주장이라고 하지만 법이름에 윤석열 들어가도 전혀 위헌이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법 이름에 사람 이름 들어. 전두환, 이명박 전두환법. 그래. 이명박 BBK 뭐 특검 그 물론 흐지부지 대통령 당선됐는데 흐지부지 돼버렸지만 법 이름에 그냥 이명박 그 BBK에 관한 그 특별검사법이라고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처분적 있죠. 법률은 위헌이 아니라는 게 예.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태도예요. 이제 저 그 얘기만 좀 정리해 주세요. 음. 요새 뉴스에 이제 처분적 법 네네. 관련이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네네.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분이라는 게 이제 구체적 사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 그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처분이 그러니까 법적인 개념으로 구체적 사실에 의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라는 건데 이제 누가 한 뭐 놈을 만약에- 타겟으로 한 거. 예. 그러니까 윤석열 때려잡으려고 법 만드는 것. 그치. 네, 그게 네. 처분적 지금 이렇게 법률이라 이해하면 그래요.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처분적 그게 법률이라 평등권 그래. 위반의 문제가 발생을 네. 해요. 법은 일반성, 추상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거든요.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계속해서 그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 특별히 처분적 법률에 가지는 공익이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윤석열법이라고 하죠. 윤석열법이 아니라 내란법이거든요. 예. 내란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과 윤석열 다른 사람들도 내란과 관련된 거는 다 수사를 할 수 있고 재판을 할 수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의 위헌성은 없는 거예요. 예. 그 저는 뭐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은 게 일단은 2심에 부탁이 맞다고 네. 보고요. 1심 끝날 때까지 뭐 늦어졌고 못 믿을 만했고 그거는 뭐 다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 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재판이 정지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아마도 2심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이제 2월이죠. 1월 달 선고한다고 뭐 1월 16일. 그러면 그러면 좀 1월 16일은 저기 체포영장 예, 그 체포 그거고. 방해했던 것에 대한 고 백대영 구속 판사의 심사. 예, 음. 선고고 예. 그 지기현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관련된 재판하고 있는 거는 선고는 훨씬 뒤죠. 그거 지기현이 혼자서 할 수도 없는 게 음. 그 전후에 이진관 재판부에서 하는 선고들이 한덕수 재판 선고가 선고 있죠. 있습니다. 17일. 이걸 달리 할 방법이 없어요. 네. 같은 그런데 중앙법원에서. 최근에 제가 최근에 그 굉장히 진행되는 재판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상원 재판에서 네. 사람들은 2년만 보고 예. 다들 2년이 뭐야 하는데 사실 노상원 재판은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 아니라 그렇죠. 정보 그냥 그 이름 빼낸 그거 개인정보하고 개인정보와 알선 관련된 수재하고 법.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재판부에서 판결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단초가 된 굉장히 중대한 요게 사건이다. 첫 선고였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 예. 그런데 선고예요. 거기에서 사실은 비상계엄이 위헌이다라는 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그냥 고정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상계엄이 그 내란과 관련된 건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오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이제 그 대한민국의 2025년 그 형사법원 1심 판결문에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하다가 판결문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다른 사건에서. 음흠. 그럼 이 문장을 다른 재판부에서 거스를 수가 없어요. 예. 예. 제가 그 말하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중앙지방법원이 이런 거예요. 뭐 25부도 있고 뭐 네. 27부도 있고 있지만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진관 재판부가 1월 28일인가 26일인가 한 건 저는 왜 늦게 할까? 변론 종결을 했으면 연내해도 상관없고 왜 늦게 시간을 둘까 했는데 약간 보조를 맞춘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해서 지기현이 뭐 이상한 짓 할 거나 도망가거나 그런 걱정은 좀 제가 아는 지기현은 생각보다 영악합니다. 자기 이익하고도 관계없는 걸 왜 합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위헌 심판 혹은 위헌 그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내용들 다 정리를 해서 지금 일단 2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는 진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법부 내부에서 판사 추천위원회를 추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라는 것이고 법의 이름도 윤석열 12.3 이런 거 빼고 내란 및 외환죄에 관련된 전담 재판부라는 법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했던 부분 그게 만약에 이 재판부가 그럼 이대로 갔을 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오늘 세 분이 얘기해 주신 이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추가하고 싶은데 사면에 대해서 예. 내란 범죄는 범죄에 대해서 없게끔. 사면 근데 이거를 뺐어요. 또 그렇죠. 여기서 빼가지고 이거는 사면법으로 다시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 징역 기준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내란 사범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또 뺐어요. 이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한다라는 거고. 구속 기간 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 두 가지는 지금 올라와 있지도 않고 예. 이게
저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려면 헌법재판소법 42조도 또 바꿔야 돼요. 거기에 이제 긴급성과 중대성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긴급성만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국회 법사위 소소위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21일에서 22일 사이에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설치법을 이제 통과시킬 계획인데 민주당은 그러면 세트로 좀 같이 해야 되는 이 법에 대해서는 지금 다 잠자고 있다. 그래서 약간 언밸런스한 상황이 벌어질 수 물론 국회에서는 문제 없다 하면 된다 이렇게 네네. 하는데 좀 뭔가 하려면 좀 똑바로 딱 좀 답답하다. 네. 네. 시간은 많이 흘러버렸고 네. 그 흘러버린 만큼 뭔가 완성도 있는 법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보인다. 네. 요 정도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라이브의 시간도 많이 흘러서 예. 제가 이제 또 다시 우리 네. 김정환 변호사에게 네. 나가셔야 학교. 되니까 네. 일단 빨리 보내드리고 예, 네. 들어가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